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뉴스로 이 경고등 켜진 한국경제, KDI 금리 인하, 근데 이제 청와대는 추경 시급이라면서 갈라진 목소리가 왜 났는지 그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소제목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설비 마이너스 10%, 그다음 수출 마이너스 8%, 그다음 건설 마이너스 5% 악화 이렇게 돼 있고, 반도체 둔화, 미중 분쟁, 최저임금 악재 탓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KDI는 내년 상반기 경기 바닥 후 하반기 풀려. 청와대는 최저임금 긍부정 있어 적정선 찾아야 라면서 이제 입장이 좀 갈린 게 이제 소제목으로 나와 있죠. 이제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2.1%까지 하락할 것이라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미중 무역 분쟁이 심각한 데다 내수 수출 부진도 심각하다는 진단에서다. 재정을 풀고 금리를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등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금리를 우리나라는 원래는 올려야 되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저금리 상태가 너무 지속되면 그만큼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산 값어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파트값 미친듯이 오르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랑 금리 인상에 관련된 내용은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래도 금리 인하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쉽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왜 어렵냐? 우리나라 아파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다들 아파트 구매하신 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이 끼어 있을 거예요. 제 돈은 그 돈 다 한꺼번에 현금 박치기 하신 분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지금. 그럼 당연히 금리가 어느 정도 연동이 돼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 3%에서 4% 사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올라버리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자가 한 30만 원 내고 있었다라고 치면 이자가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이 금리 올라가는 거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틸 겁니다. 그럼 아파트 구매하신 분들만 그러냐? 또 아니죠. 왜? 대출은 기업도 받거든요. 근데 잘 나가는 10대 재벌들 기업은 별 걱정이 없어요.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오는 등 아니면 이미 기초 자산을 다 세팅을 해가지고 내수해서 뽑아먹기만 하면 되는 기업들 대부분이니까 그 기업들은 전혀 걱정이 없는데, 나머지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업들도 값싸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빚을 갚거나 아니면 상속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했는데, 대출을 만약에 이자가 높아지면 기업들도 영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솔직히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금리를 지금까지 안 올리고 싶었는데 올렸죠. 그것도 조금 올렸어요. 눈치 보면서. 왜?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지금 몇 %까지 와 있냐? 2.25포인트 이 정도까지 와 있어요. 원래는 금리 표현할 때 이자를 금리의 퍼센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래 정식대로라면 포인트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편하니까 그냥 퍼센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얘기를 마저 하자면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18년도에 이제 한국이랑 비슷해졌다가 이제 계속 단계적으로 금리를 올려가지고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높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일반 서민들은. 근데 해외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의 이게 금리가 역전 상황이 발생되면 그분들은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막 10억이 돈이 있는데 한국 국채가 안전해요? 미국 국채가 안전해요? 당연히 상식이 있는 분이면 미국 국채가 더 안전하다는 거는 100이면 100이죠. 근데 미국 국채가 금리가 높아요. 한국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돈이? 그분들이 우리 서민처럼 몰빵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분들은. 우리 돈 없는 서민들은 주식에다가 올인을 하는데 이 돈이 많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로 나눠서 투자를 합니다. 그럼 포트폴리오로 나눠서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국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빼겠어요, 안 빼겠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있는 상품이. 이거는 그냥 진짜 단순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제 얘기를 계속 내려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어렵고 금리를 지금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런 와중인데 경제가 안 좋다는 게 다 알잖아요. 금리는 올리기가 애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려야 되는데 미국 때문에 올리면 경제가 안 좋다는 걸 이제 다 알아요. 제가 아는데 정부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KDI는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하자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면 뭐가 좋냐? 돈이 쉽게 더 풀리기 때문에 그 풀린 돈이 시장에 흡수돼서 돈이 돈다는 게 핵심이에요.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이자를 30만 원씩 내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발생돼서 그만큼 시장금리가 움직여가지고 이자를 납부하는 게 적어지면 30만 원을 15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럼 15만 원이 세이빙이 되죠.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뭐 사 먹거나 어디 가겠죠. 쉽게 얘기하면 삼겹살을 2번 사 먹을 걸 3번 사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유가 돈이 되니까 시장에 돈이 돌죠. 그렇기 때문에 KDI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출에 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은 그 숨통이 터지면서 이 시장 내수 경기가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리 인하는 정부로서 정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에요. 효과는 확실한데 부작용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금은 더 그래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때문이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금 올리면서 돈줄을 이제 조이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 시그널은 지금 시장에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꺼진 건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 시그널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금 한국이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큰 도박인 거예요.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금리 인하를 한국이 했어요. 어쨌든 미국보다 진짜 앞서서 갑자기 한국이 미쳐가지고.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다시 올려버리면 이게 한국은 어떻게 돼요? 금리 내렸는데 미국이 올리네? 그럼 다시 올려야지? 라고 정책이 순식간에 변할 수가 없다는 거야.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면서도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먼저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 그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왜? 한국은 지하자원도 없고 경제가 일본처럼 세계 2위, 3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화가 많아서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 미국에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한국 코스피는 그날로 그냥 쑥대밭이 되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는
정부는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카드고, KDI 같은 경우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있어야지만 경제가, 내수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또 웃긴 건, 정부는 추경을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근데 추경이 지금 비용이 한 5조에서 6조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추경을 했다고 해서 경제가 뭐 살아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걸로 살아난다는 가정이 되면 진작에 했어요. 진작에. 정말 진작에 했죠. 이 정도로 해서 살아남는 그런 경제였으면 진작에 해가지고 이미 경제 호황 다시 돌린 다음에 한 10몇 조 해서 돌린 다음에 그다음 내년 총선에서 이기죠. 왜 욕을 먹어가면서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침체기에 빠지는 건 어느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엮여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뭐 경제가 살아날 거냐? 경제가 진짜 KDI 주장대로 살아나겠냐? 이것도 애매해요. 뭐 기준금리를 조금 내려가지고 경제가 살아난다. 그럼 미국 초강대국 미국은 그 옛날에 08년도 여기 보이시면 08년도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금리를 내렸죠. 경제가 무너지니까. 이때부터 0%를 해가지고 지금 5%를 5포인트를 떨어뜨린 거잖아요. 결국은 이거를 떨어뜨렸는데도 지금 몇 년 갔어요.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거의 이 정도예요. 5, 6년인데 그 5% 정도 포인트, 그러니까 그걸 떨어뜨렸는데도 이 정도인데 찔끔 우리나라가 떨어뜨렸다고 경제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표면적으로는 뭐 경제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내수 경기를 막 활성화시키는 거는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KDI가 주장하는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미국 사례나 이런 거 보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막 미친 듯이 내리는 거 아닌 이상은 경제가 살아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계속 침체를 갈 수밖에 없어요. 침체가 오래 되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극복하고 일어나는 거 아닌 이상. 근데 한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1.75죠. 여기에서 막 5%를 막 5포인트를 떨어뜨리고 싶은데 마이너스 금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KDI 주장만 해도. 그러니까 경제를 살린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국책 기업들이 하는 게. 어차피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럼 경제 시그널이 뭐냐? 살아난다는 시그널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은. 실제 뭐 서민들이 뭐 국밥이 뭐 500원이 더 싸졌다, 아니면 뭐 호황이 돼서 국밥을 3그릇 먹는다, 이게 지금 이분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가 지금 그 침체로 빠지는 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이게 조금이라도 늦춰지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경도 솔직히 포인트, 경제 성장률의 그 퍼센트를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는 걸 늦추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의 효과도 아니에요. 뭐 제가 더 쉽게 얘기 하나 더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통과가 됐어요. 추경이 통과가 됐는데 실제 국민들의 삶에 나아지는 게 뭐 보이십니까 혹시? 보일 수가 없어요. 뭐 국밥이 500원이 싸져요? 아니면 뭐 500원을 뭐 다시 주던가? 아니죠. 그러니까 큰 시장 흐름을 어느 정도 막으려고 하는 추경인 거지, 우리 국민들의 삶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KDI가 주장을 하든 정부가 뭐 추경을 하든 어쨌든 큰 흐름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오늘 제 이야기의 정리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